해축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바오 대 엘체.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베렌게르, 그리고 이제 아우레게 사르 등이 좀 결장축.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그저 엘체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빌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에서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안 졌을 정도로 이제 페이스가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오베도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리그 9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시즌 초반에는 좀 크게 좀 부진하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행보를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순위를 끌어올린 그죠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는 이제 엘체가 홈에서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을 만큼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좀 뽐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엘체가 어느 정도 좀뭐 반등할 좀 기미는 좀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엘체가 지금 연패를 끄는 거와는 별개로 현재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좀 주춤하고 있고, 그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을 만큼 현재 좀 원정 성적이 많이 지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라리가 내에서는 뭐 가장 지금 원정 성적이 좀 안 좋은 좀 엘체인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은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엘체가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편차가 큰 만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만큼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 공격 흐름이 좀 좋은 빌바오의 공격에 좀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체가 좀 원정에서는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좀 기대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이제 꽤 좀 크게 좀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빌바오가 좀 공수방면 모두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원정에서는 압박 대응이 좀 많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빌바오의 좀 압박에 이제 대처가 좀 잘 안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턴오버가 좀 많이 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좀 빌더 구사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빌바오라고 해도 지금 원정에서 큰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엘체 상대로는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런 페이스를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빌바오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함부르크. 자, 마인츠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마인츠는 3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기세를 타다가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20분도 안 돼서 이제 두 골을 좀 실점하면서 마인츠의 좀 수비가 이제 확 좀 붕괴되었고, 이제 이후에도 이제 수비 집중력이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면서 이제 대패를 좀 당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좀 삐걱거리게 된 그좀 마인츠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는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좀 페이스가 좀 좋은 그죠 함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함부르크가 이제 최근 좀 공격 흐름이 좀 좋은 거와는 별개로 이제 대체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득점력 차이가 큰 만큼 이제 원정에서는 좀 공격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인츠가 지금 홈에서의 좀 수비 조직력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마인츠가 함부르크의 공격을 잘 제어하면서 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함부르크의 이번 시즌 이제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홈과 원정에서 이제 득점력을 좀 비교해 보면은 이제 홈에서는 지금 뭐 18득점,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겨우 6득점밖에 좀 기록을 못했을 만큼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득점이 좀 3배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그만큼 좀 원정에서의 좀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좀 함부르크고, 그리고 막상 이제 경기로 봤을 때도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공격 전개가 안정과 좀 더불어 이제 좀 공격 중에서 이제 템포가 좀 끊기면서 이제 되려 그런 좀 공격 리듬을 좀 못 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함부르크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좀 공격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불안 요소가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작년 뭐 10월에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함부르크가 홈에서 또 이제 4대 0 좀 대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마인츠의 좀 현재 경기력이 이제 훨씬 더 좋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가 지금 홈 3연승 중으로 이제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지난 그런 좀 맞대결과는 이제 사뭇 좀 다른 좀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마인츠가 이제 함부르크 상대로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의 그런 좀 패배를 어느 정도 리벤지하는 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마인츠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마인츠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츠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솔로 대 이제 베로나. 일단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비교적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건 좀 베로나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사솔로는 최근에 인터밀란 상대로 홈에서 5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기세가 확 꺾이나 했지만 그래도 이후 이제 우디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확 꺾일 뻔한 그런 기세를 어느 정도 바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사솔로의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뭐 인터밀란 상대로 대패를 당한 걸 좀 제외하면은 죄다 이기고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뭐 행보는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이제 뭐 인터밀란 상대로 뭐 대패를 좀 당한 거를 제외하면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성적을 좀 계속해서 내고 있는 사솔로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파르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후반 좀 추가 시간에 이제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 패배, 이제 원정에서는 연패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 베로나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지금 공격 전개가 좋은 사소올로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최근에 좀 측면 돌파가 좀 좋은 좀 사소올로다 보니까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베로나 상대로 이제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대인 수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사솔로의 그런 공격진을 좀 제어하기에는 다소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베로나가 이제 돌파를 좀 허용하는 빈도가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그중에서는 좀 측면 돌파 좀 허용이 좀 많을 수 있는 거죠, 베로나기 때문에 이런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사솔로가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한 그런 효율적인 득점계를 보다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역시 뭐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이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득점력이 있는 그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결장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은 좀 베로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사솔로에가 확실히 좀 이제 라인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태다 보니까 뭐 그래도 이제 비교적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역습이 좋은 뭐 베로나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는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솔로에 비해서는 좀 공격에서는 많이 좀 밀릴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솔로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 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이제 상대팀의 그런 속공에 좀 대응이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위협적인 득점계의 허용이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사스올로의 그런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도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뭐 사솔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사솔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솔로 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마르세유. 일단 양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브레스트가 이제 최근 좀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를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근래 이제 상승세인 로리앙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둔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릴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달아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무팽지에 좀 이어가면서 좀 페이스가 좋은 좀 브레스트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렇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2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승리를 좀 놓쳤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이전에 좀 챔스 경기에서 이제 브리어 상대로 좀 대패를 좀 당해서 이제 챔스에서 좀 탈락한 것을 좀 기점으로 대체로 좀 경기가 더 좀 안 풀리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좀 최근 좀 마르세유의 행보는 좀 기대 이하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이 두 팀이 맞붙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가 뭐 비교적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효율적인 득점계는 브레스트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브레스트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 일단 뭐 브레스트가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마르세유가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원정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해 이제 상대팀한테 위협적인 찬스를 좀 자주 좀 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상태에서 좀 지금 어느 정도 침투나 좀 돌파가 좋은 브레스트 상대로도 이제 마르세유가 더 수비에서 좀 고전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뭐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이겼을 만큼 브레스트 상대로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현재 뭐 마르세유가 상대 전적에서 앞선다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그렇게 뭐 우세한 부분은 좀 크게 없다고 좀 판단이 돼서 저는 이번에는 마르세유가 이제 브레스트를 좀 꺾기에는 이제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브레스트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뭐 3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거둬서 이제 4연승을 좀 이어가기에는 저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저는 이번에는 브레스트가 그래도 그런 마르세유의 그런 좀 맞대결 연승을 깨는 쪽으로 좀 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브레스트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스트 프렌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트 대 이제 엑셀시오르. 자, 일단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키츠 결장 중입니다. 9414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구살사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100개를 후원하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거도 이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홈팀 이제 스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이제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근래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좀 대부분일 정도로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최근 좀 8경기 중 뭐 7경기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그런 좀 스타르트라고 말씀드려보고, 이제 엑셀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아쉽게 좀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직전 뭐 알크마르 전을 봤을 때도 후반 추가 시간 전까지 엑셀시오르가 1대 0으로 좀 이기고 있었지만 추가 시간에 연달아 좀 두 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극적인 역전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반 막판에 좀 수비 집중력이 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아쉽게 좀 패배하게 된 거죠 엑셀시오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이제 엑셀시오르의 뭐 경기력이나 뭐 공수 밸런스는 저는 시타르트보다는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엑셀시오르가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잘 이제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의 좀 최근 원정 수비가 좀 견고하면서 이제 빌드업 차단에도 좀 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종종 빌드업 중 템포가 끊기는 시타르트가 이제 엑셀시오르 상대로 이제 효율적인 그런 좀 득점기회를 좀 만들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좀 시타르트가 이제 좀 좋은 공격 전개를 좀 보이기에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엑셀시오르의 그런 좀 빌드업 차단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셀시오르가 뭐 이제 직전 뭐 알크마르전에서는 이제 후반 마지막에 이제 무너져서 그렇지, 이제 그 경기에서도 뭐 최소한 패배는 면할 수 있었을 만큼 이제 좀처럼 이제 쉽게 좀 지는 경우가 좀 잘 없고, 이제 엑셀시오르의 뭐 최근 좀 원정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이제 뭐 알크마르, 뭐 트벤테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이제 직전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뭐 브레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오히려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 더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서는 뭐 엑셀시오르는 지금 원정에서 더 기대치가 높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또,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시타르트보다는 그래도 엑셀시오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내 엑셀시오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물론 이제 시타르트가 뭐 최근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엑셀시오르가 뭐 이제 득점이 확 그렇게 좀 터지는 그런 좀 스타일의 좀 팀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경기는 뭐 엑셀시오르가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이제 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 속에서 이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셀시오르 프렌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대 프레스턴. 자, 일단 블랙번은 주전포 2명,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블랙번은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이전에 9경기 연속 승이 없었을 때보다는 이제 많이 나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승이 좀 길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나아졌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건 좀 블랙번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역시 이제 1월만 해도 4연패를 좀 거두고 있었을 만큼 이제 부진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2월 들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좀 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 들어서 이제 프레스턴이 총 3경기를 치렀는데 그래도 3경기 연속 좀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제 2월 한정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두 팀 다 이제 대체로 라인이 좀 낮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이제 수비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템포는 다소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에는 좀 탐색적 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주도하는 경우가 좀 잘 없으면서 이제 대려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 그렇죠 프레스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프레스턴이 블랙번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에는 그래도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 운영이나 좀 완급 조절에 있어서는 솔직히 뭐 프레스턴보다는 블랙번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블랙번이 그래도 홈 이점까지 잘 활용을 하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잘 이끌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좀 싶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뭐 최근 두 경기 모두 이제 블랙번이 프레스턴 상대로 이겼을 만큼 확실히 좀 이제 강한 면모를 좀 최근에도 잘 보여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블랙번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네요. 자, 물론 이제 블랙번이 더 우세할 만한 뭐 경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경기 자체가 뭐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이제 한 골 싸움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만약 뭐 블랙번이 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을 좀 거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요 경기는 양 팀 다 확실히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냥 무승부로 좀 끝날 경우도 이제 충분히 좀 염두할 만한 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를 저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햄무나 무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뭐 블랙번이 지금 현 상황에서 뭐 이제 쉽게 이길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이제 프레스턴이 원정에서 이제 이길 만한 경기도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다 좀 배제한다고 보면은 이거는 차라리 이제 승패보다는 도전하는 경기로 이제 블랙번 햄무나 그리고 이제 무쪽 보는 경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번이 뭐 이긴다고 하면은 뭐 1점 차 정도의 승,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햄무와 무쪽 보는 경기. 나 그럼 요 경기는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